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5일 새벽 6시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일에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에 반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투표할 때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탈자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수습이 될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수습책을 논의하는 고위 국민의힘 당직자 그리고 총리 앞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기 변명을 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는 게 전체적인 기조이고 특히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야당이 너무나 정부를 괴롭히니까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극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어린아이도 이런 유치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흔히 윤석열 대통령의 이상한 성격을 두고 부잣집 도련님이 버르장머리 없이 나대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딱 그 짝입니다. 그 수준이 지적 수준, 아니 감정적 수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것, 유아기적, 젖먹이 때의 정도라는 것이 이제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국군 통수권자의 판단력을 믿을 수 없다. 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러다가는 국지전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서둘러 탄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사설이 바로 그런 불안감을 노골적으로 이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민심이 떠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일종의 인지부조화입니다. 인지부조화.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겁니까? 변해야 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망신당하고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바로 실시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이 계엄 사태는 불법적인 것이다. 공무원들은 그 불법적인 데 동조하지 말라. 그리고 동조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우리가 보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민의힘도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도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안고 가면서 시간을 벌어가지고 탈출로를 마련하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민심의 변화, 언론의 변화가 그렇게 한가한 대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일 이루어질 표결에서 탄핵을 면한다고 합시다. 면한다고 하면 그게 끝입니까? 또 임시국회를 열어가지고 또 탄핵 안을 올릴 것이고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어제 밤부터 번지고 있는 이 시위 사태는 아마 주말을 향해서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빼고 주변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 참모들도 사표 내고, 그리고 장관들은 사의를 표명하고, 국민의힘은 완전히 분열 상태라고 할까, 무기력 상태가 되고, 그러면 정권을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정권을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그동안 가장 윤석열 정부를 비호했던 조선일보의 논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일보의 논조를 결정하는 양상훈 주필,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 이성적 아닌 감정적, 사려 깊음 대시 충동적, 국민 정서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 혼자 동떨어진 생각. 다음도 이 연장선상인가?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이 읽고 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 스스로 그만두어야 한다는 쪽으로 판단하도록 쓴 건데, 물론 그런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은, 현재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두어야 한다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는 언론은 뭐 한겨레 신문이 대표적인데, 오늘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사설도 그 말은 안 하지만은 내용은 대충 그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법적 책임져야 된다. 정치적 책임져야 된다. 사법적 책임은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은 그만둬야 한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양상훈 칼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많은 폭탄을 던져왔다. 그 폭탄은 거의 모두 자신과 정부 여당 안에서 터져 자해만 입혔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부 총질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대선 1등 공신 이준석 아닙니까? 그 폭탄은 거의 모두 자신과 정부 여당 안에서 터져 자해만 입혔다. 윤 대통령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수없이 들었지만 정말 이 정도로 비정상적인 줄은 몰랐다. 많은 사람이 윤 대통령과 나라를 걱정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간곡히 조언하고 고언했지만 돌아온 것은 정반대 행동이었다. 윤 대통령은 결국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들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그 정반대 결정을 내렸다. 한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자폭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여름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령 선포 주장을 했을 때 괴담이라고 비판했는데 괴담이 아닌 것으로 되었다. 그 의원들에게 사과한다.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새 대통령 집무실로 정했다고 발표했을 때 이건 뭐지? 하고 어리둥절했던 날을 잊을 수 없다. 바로 청와대 무도한 청와대 이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이 있는데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라는 거대 조직을 연쇄 이동시키는 무리를 꼭 해야 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이때 조선일보가 실수를 했습니다. 다른 모든 신문이 실수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일단 결정을 하니까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옮기겠다고 결정을 하니까 그 뒤부터는 박수만 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의 반은 보수 세력, 보수 언론이 져야 합니다. 양상훈 칼럼은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부터 윤 대통령의 자폭은 본격화됐다. 많은 주변 인사와 많은 언론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일절 무시했다. 그렇게 건의한 사람들은 심한 경우 욕설까지 들어야 했다. 이 하나하나가 모두 자폭폭탄이었다.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이 여당 내부와 싸우고 있는 일, 유죄 판결을 받은 구청장을 즉시 사면해
그 구청장 자리에 다시 출마하게 한 일, 가수 문제로 김 여사와 의견이 맞지 않았다고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한 일, 육산의 동상을 갑자기 옮긴다며 일으킨 평지 풍파, 경호처장을 50만 대군을 지휘하는 국방장관에 임명하는 이상한 인사 등 작은 자폭은 계속 이어졌다. 윤 대통령의 자폭은 가장 중요했던 올해 총선 기간에 집중되었다. 그 중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문제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총선 득표용 발언을 하자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호응하는 대신에 사퇴 요구를 한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폭탄이었다. 한 대표 말을 받아 국민의 시선을 유념하겠다 하는 것이 선거 시기 대통령의 당연한 처신인데 정반대로 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던진 이 폭탄은 거의 테러 수준이어서 필자는 몇 시간 동안 관련 보도를 믿지 않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 대통령이 자신과 정부의 운명이 걸린 총선을 스스로 망치겠다고 자폭 테러를 한다는 것은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자폭 테러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넘어서 이 국가를 향해서 자폭 테러를 하면은 다 같이 죽는 것 아닙니까? 윤 대통령의 자폭은 놀랍게도 총선 기간 내내 계속되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굳이 대사로 임명하고 이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큰데도 굳이 그를 출국시키고 기자에게 테러 위협을 한 수석 비서관을 즉시 해임하지 않고 버텼다. 마지막으로는 의정 갈등을 진화하지 않고 더 불을 지르는 담화를 당에서 반대하는데도 굳이 총선 투표 직전에 발표하여 선거 자폭 테러의 정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연쇄 자폭만 하지 않았어도 총선 결과는 지금과 상당히 달랐을 것으로 본다. 그랬다면 야당의 폭주는 불가능했다. 결국 총선 때 자폭이 이번 계엄 자폭을 부른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이건 저조차 너무 심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결국 총선 때 자폭이 이번 계엄 자폭을 부른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그럼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대란을 일으켰을 때 왜 윤석열 대통령 편에 들어서 잘한다고 부추겼습니까? 이번에 보수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날의 이 행태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설은 별도로 써야 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성적이지 않고 극히 감정적이며 사려 깊지 않고 충동적이다. 인내해서 얻는다는 지혜를 모르고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한 감이 거의 없으며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떻고 국민의 정서가 어떤지를 모른 채 혼자만의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문을 보면서 마치 1970년대를 사는 사람인 듯 하다. 이것은 1970년대를 살았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그때의 기성세대에 대한 모독입니다. 1970년대에도 윤석열 같은 사람 없었어요. 아니 박정희가 윤석열입니까? 우리 사회에 반국가 세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야당의 행태가 도를 크게 넘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계엄을 선포할 정도는 아니며 이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은 모르고 있었다. 한 국무위원이 비현실적 공상영화 같다고 한 말도 같은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다음 처신 역시 감정적이고 충동적일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내용일 듯한 좋지 않은 예감이 든다. 윤 대통령의 다음 결정도 이번의 한밤중 계엄 발표처럼 느닷없이 국민 앞에 나타날지 모른다. 필자는 윤 대통령 총선 참패 후에 안전벨트를 매십시오라는 글을 썼는데 정말 그래야 할 일이 생기고 말았다. 이 정도 썼으면은 다음부터는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기 전에 그만두라는 사설을 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